1인 가구가 늘면 혼자 밥 먹는 혼밥 쪽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은 몇 시간이면 집 앞에 갖다 주는.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이동하다 보니까 조금씩 음식이 변형이 되거든요. 안 먹겠다고 하시면 다 뒤집어 써야 되고. 매일 오가던 도로가 두려운 곳이 돼버렸다는 제보자. 눈만 감는 악몽이 떠올라서 잠을 못 잤고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그날의 사고는 피할 수 없답니다. 제보자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일단 정지합니다. 좌우를 살피고 직진하는 순간 왼쪽에서 온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오는 차가 없는 걸 보고 출발한 지 2초 만에 발생한 사고. 놀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의문이 컸답니다. 그때 사고 당시에는 제가 오토바이가 어디서 왔는지 짐작도 안 되는 거야. 하늘에서 떨어졌나? 멈춰서 이렇게 그렇게 많이 살피셨잖아요. 네. 그 순간에 오토바이처럼 안 보였어요? 전혀 안 보였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 어디서 나타났냐고 계속 물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양쪽에 아예 없었는데 어디서 왔냐 했더니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체 배달 오토바이는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의문은 도로 CCTV를 확인한 후에야 풀렸습니다.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차들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합니다. 그러다 제보자 차량과 충돌한 건데요. 그 CCTV 보니까 진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중앙선도 넘었고 역주행도 했고 중앙선 안 넘었으면 사고 안 났을 거예요. 대로를 달리는 차들을 뒤따라 오토바이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보자가 일단 정지하고 좌우를 살폈을 때는 오토바이가 안 보였던 겁니다. 빨리 배달하려고 역주행을 했다는 오토바이 운전자.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오토바이와의 사고는 처음이었지만 보험 처리하면 되겠지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만 가입이 돼 있어요. 치료비도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전혀 예상 못한 억울한 이야기를 상대 보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실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교차로 사고를 해서 저한테 과실을 묻는데 중앙선 실선을 넘었고 역주행을 하다가 온 사고거든요. 제 과실을 묻는다는 게 너무 억울하죠. 교차로에선 대로를 주행하는 차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소로에서 진입한 제보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제보자 차량은 소로에서 진행했고 오토바이 차량은 대로에서 진행한 건 맞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서서 오토바이가 오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고요. 정차한 차량 때문에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아서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제보자 차량은 무과실이고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 과실 100%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녁 약속 장소에 가던 길에 날벼락 같은 사고를 겪었다는 제보자.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끽 하면서 소리가 나더니 포터가 제 앞에 있는 차 쪽으로 이렇게 와서 충돌을 하더니 그러고서는 이제 제 쪽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가 왜 안 멈추지 했는데 교차로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돌진. 앞차와 제보자 차를 연이어 충돌한 겁니다. 오지 말라고 크랙션을 눌렀는데 그때 이제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이제 손목이 꺾이면서 인대의 염좌 진단받고 충격 때문에 뇌진탕 3주 정도 진단받았어요. 그런데 화물차는 왜 갑자기 중심을 잃었던 걸까요?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10초 전 제보자 차 뒤에 서 있던 배달 오토바이가 갑자기 움직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해서 좌회전을 하는데요. 그때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하게 방향을 꺾으면서 제보자 차를 덮친 겁니다.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으시면서 갈 신호는 아니었으니까 노란불에서 이제 바뀔 신호였는데 빨리 배달하려고 역주행을 하고 황색 신호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한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트럭 같은 경우에는 황색 신호에 진행했고 신호 위반 해당되고요. 또 상당한 속도로 진행했습니다. 화물차도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답니다. 화물차 역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반과실, 공동불법 행위로 신호 대기 중인 제보자 차량에게 손해를 끼쳤는데요. 트럭에게 전체 손해를 물을 수도 있고요. 오토바이 차량에게도 전체 손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주말 점심시간대 홍대 앞. 배달 오토바이의 질주가 쉴 새 없이 계속됩니다. 신호 위반에 과속, 인도 주행에 역주행까지. 무서워요. 심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에서 위협을 느끼고 무서워요. 배달 한 건당 라이더들이 받는 수수료는 3,000원 정도 됩니다. 배달 횟수가 곧 수익과 직결되다 보니 생계를 위해서 교통법규를 어길 수밖에 없답니다. 법규를 지키면은 1시간에 금액으로 따지면은 만원 못 벌어요. 시간당 최소 3건 이상은 배달해야 최저임금을 버는 셈이랍니다. 실제로 교통법규를 다 지키면서 배달하면 시간과 수익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배달할 음식을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0분. 음식을 받고 소비자 집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20분을 넘겨서는 안 된답니다. 원래 지금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가는 상황. 아니죠. 저기서 유턴도 안 했죠.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에 그렇게 크게 뭐 그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수입적인 면에서는. 직선 거리로 1.5km 떨어져 있는 목적지까지 배달하는데 법규를 다 지키다 보니 평소보다 더 걸렸습니다. 한 3배 이상 걸렸죠. 3배 이상. 네. 편리함과 신속성이 배달의 생명처럼 여겨지다 보니 서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달하는 동안 들어가는 기름값과 식대도 모두 라이더 스스로가 부담해야 할 몫이랍니다. 신호를 안 지키니까 답답하네. 시간이 흘러갈수록 마음이 조급해지는 건 당연지사. 도로에서 지킬 거 다 지키면서 배달을 하는 건 라이더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지킬 거 다 지키면서 배달하셨는데. 네. 한 절반 떨어진 거죠. 절반 매출은. 배달 라이더들이 안전운전을 하기 힘든 이유는 또 있습니다. 도로를 달릴 때도 한쪽 손과 시선이 계속해서 스마트폰에 향해 있기 때문인데요. 일명 전투콜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배달 앱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을 먼저 잡는 사람이 배달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거보단 면부터 갖다 줘야지. 그럼 그거부터 갖다 줘야지. 삼겹살은 굳으면 큰일 난다. 배달 전성시대, 요즘 배달 안 되는 음식이 없죠. 다녀올게요. 음식 메뉴에 따라 그들만의 나름의 법칙도 존재합니다. 5분 안에 끊어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거. 음료 얼음 있는 음료라서. 네, 안녕하세요. 음식이 식기 전에 또 붓기 전에 가는 건 당연한 일. 주방에서 금방 한 것 같은 음식을 위해서는 무조건 빨리 가야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배달하기 까다로운 메뉴가 있다는데요. 기본적으로 면은 이제 뿌니까 그러고요. 피자 그게 좀 많이 힘들어요. 저희 말로는 피자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자가 계란말이처럼 이렇게 접혀요. 그럼 저희 배달통을 딱 열면은 피자통도 뚜껑도 이렇게 짠 하고 자기도 나 뒤집어졌다 하고 딱 이렇게 당겨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좀 많이 당황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뒤집어진 피자는 저희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손님들이 만약에 식은 음식을 먹기 싫다고 저희한테 이제 안 먹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업소를 가서 음식을 사든지 해야 되니까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문제가 생겨 손님이 취소한 음식값은 전적으로 라이더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심한 것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그럼 또 가가지고 죄송하다고 또 상점 들어가서 음식 다시 픽업할 때 또 욕 먹고 또 고객한테 갖다 줄 때도 주면서 또 인상 찌푸리고 또 욕하면서 또 나올 때도 있고. 배달앱에 올라오는 후기도 무시 못한답니다. 배달 상태에 대한 불만부터 행동과 말투에 대한 지적까지 속상한 건 당연하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답니다. 그게 상점 평가도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안 좋게 나오면은 상점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상점 리뷰가 안 좋게 됐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보면은 저희한테 되게 상처되는 것 같아요. 이 편리함 속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배달 문화, 그 이면에는 이 배달 라이더들의 애환도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무법질주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토바이 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과 보험 문제입니다. 아주 난감한 배달 오토바이 사고를 겪었다는 제보자. 부분에서 어디서요? 이쪽에서 사고가 난 거고. 아, 여긴가요, 여기? 네. 여기? 그때 상가 밀집 지역이고 신호 없는 건널목도 있고 해서 서행 중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겁니다. 시속 30km 미만이었고 급제동했지만 피할 수 없었던 충돌. 제가 이쪽에 골목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쪽을 주시하고 직진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보였거든요. 오른쪽 골목에 없었던 오토바이.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음식점이 있는 인도에서 나와서 전방 주시도 안 하고 역주행으로 도로에 진입했던 건데요. 빨리 배달을 하려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음식이 다 튀어나오고 뭐 도로도 좀 엉망이 되고 뭐 차량 파편뿐만 아니라 그런 그릇이나 이런 것도 좀 살짝 널브러져 있었었죠. 다행히 아이들이 크게 다치지 않아 보험 처리를 하기로 하고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냈다는 제보자. 그런데 경찰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 배달 대행 업체에서 오토바이 면허도 확인을 안 하고 사람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황당스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20대 초반의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였던 겁니다. 그동안 배달 일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어긴 것 때문에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 상태였던 건데요. 결국 무면허 상태에서 낸 사고라 면책금을 내지 않으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게 된 제보자. 나이도 어리시고 뭐 그냥
돈을 못 내겠다, 돈이 없다, 자기는 그냥 몸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과실이 100%지만 병원 치료비와 300만 원에 달하는 차량 수리비를 일단 피해자 보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제 잘못이 아닌데도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친구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심정이 들고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화남도 있고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서 복잡해요. 제 심정도. 지난해 기준 배달 시장 규모는 20조 원에 달할 정도로 무섭게 성장 중입니다. 배달 앱을 통한 하루 주문 건수는 150만 건 이상, 배달 라이더는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덩달아 사고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에서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지난해보다 12%나 증가했고 사망자 중에는 20대가 가장 많은데요. 그런데 종합보험 못 듭니다. 1,800만 원까지 때려 올려서 들려면 들고 말려면 말을 하는 식의 대응이 너무 심하죠. 무작정 자기 그 보험사에서는 정책이 그렇다. 출퇴근이나 레저용 오토바이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퀵서비스 등 배달 오토바이는 영업용으로 책임 보험료가 연 500만 원, 종합보험료는 무려 연 9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것도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더 올라가는데요. 만약 27세 배달 라이더가 종합보험을 든다면 무려 1,7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때문에 실제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률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보험이 없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다 뒤집어 써야 되고 다쳐도 저희가 뭐라고 할 데가 없으니까는 목숨 걸고 타는 수밖에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보험료를 현실화하라. 보험료를 현실화하라. 배달 라이더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배달 산업 성장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안전운임제라고 해서 적정한 수준의 배달료가 책정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라이더들만 책임지는 구조인 겁니다. 산업적 규제라는 것들이 필요하죠. 서울 송파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한 배달 오토바이와 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배달 라이더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실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이 여기는 덮기로 손꼽히는 것이 안전모 미착용이라고 합니다. 까먹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한 2m 움직였습니다. 그런 이유가 대부분 되시는데요. 배달 차량 같은 경우에 자주 내렸다 타야 되기 때문에 쓰는 거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모 착용률은 84%대로 100%에 달하는 스위스,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시속 50km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차량 측면과 충돌합니다. 안전모를 미착용했을 때 두부 손상 가능성은 99%, 착용했을 때보다 4배나 높습니다. 안전모는 그야말로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 보호장구인데요. 중심이 머리 두개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두부 손상이 이루어지면서 뒤쪽을 때렸을 경우에는 뇌진탕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머리 윗부분만 감싸는 것보다는 얼굴과 머리 전체를 감싸는 안전모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격에 벗겨지지 않게 잠금 장치를 올바르게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륜차를 타는 입장에서는 이 헬멧은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배달 문화 수준은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도